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리뷰를 하는 사람 배우 골랐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참 같은 영화였어요. 영화라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영화는 주옥 같은데 보고 난 이후에 제 마음이 참 했어요. 그런 영화입니다. 국가부도의 날. 이 영화 역시 극장에 걸려있지만 이 영화는 내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리뷰 스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기술, 촬영 기술, 세 번째 연기,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게 일단 주관적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영화의 소스, 1997년 INF 사태를 소재로 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이런 거를 몸소 느끼지는 못했지만,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부평의 대우공장 근처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대우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7년도에 대우가 망하고 모든 아버지들이 거의 다 잘렸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집에 있어. 그렇게 기억이 드는 게 저만의 생각의 INF예요. 그런데 이제 이 INF를 이 영화에서는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INF가 무엇인가를 마치 한 편의 썰전을 보는 듯하게 INF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INF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우리나라가 왜 INF를 맡게 되었는지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 이 영화가 이 INF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기획 의도는 결국 이겁니다. 위기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국민이 국가를 견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어요. 캐릭터마다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당시에 1997년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허준호 캐릭터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나왔고요. 이 당시의 것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은 유아인 캐릭터 또는 김혜수 캐릭터, 조우진 캐릭터를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릭터들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였느냐? 자, 첫 번째, 허준호 캐릭터. 이건 공감이에요. 무지했고 잘 몰라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20대들은 대학을 많이 갔겠지만 그 당시 어른분들은 집안에서 한 명 대학 나올까? 그런 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옛날이야. 옛날 같은 모습이야. 가장 한 명이 이 가족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아빠에 대한 그 권력이 높았던 그런 가부장적인 수도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언론 통제가 가능했던 시대예요. 언론 통제가 가능하느냐, 언론 통제가 불가능하느냐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엄청 바꿔놨어요. 그 전에는 기계가 대량 생산을 하느냐 마느냐가 인간의 삶을 바꿨다면 이제 언론 통제가 되느냐 마느냐가 인간의 삶을 엄청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준호의 캐릭터는 지금의 발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지만 그 당시 그 나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이 극장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한숨이 계속 터져 나오시더라고요. 눈물을 엉엉 눈물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흘러. 내 모습 같은 거야. 허준호의 모습이 내 모습 같고, 내 친구의 모습 같고, 죽었던 친구의 모습 같고, 옆집의 뭐 모습 같고, 앞집의 모습 같고, 뭐 공감이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았어 막 하면서 막 어때? 나 힘들었지? 날 위로해줘. 이런 느낌이랑 이 허준호 캐릭터랑은 닮은데 좀 달라요. 나머지 캐릭터들은 우리 이제 이것들을 모르는 우리들 역시도 공감이라기보다는 그 느낄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유아인 캐릭터를 보면 이 영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조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아인은 IMF라는 국가 부도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큰 재벌이 되었어요. 돈을 벌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마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사회에서의 유아인의 위치는 노동자에서 엄청난 레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다. 이 돈이 행복의 모든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조우진 캐릭터. 조우진 캐릭터와 상반된 또 캐릭터, 김혜수 캐릭터. 이 두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자들을 공무원을 시켜야 하는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김혜수는요, 자신이 그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설립 목표, 국가에 이바지한다. 공무원, 나랏밥 먹는 이 사람들이 국가에 이바지해야 의무가 있다라는 첫 번째 의무를 지켜내지 못하자 사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조우진은 아니에요. 재정국 차관이라는 사람이 국가 요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국민을 버리려고 합니다. 국민을 버리고 소수의 국민들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나라를, 그렇다 보니까 나라를 미국에 팔았어. 거의. 지금 보면요, 대우도 쉐보레, 제일은행도, 쌍용도 외국, 모든 이런 나라 이것들이 우리나라께 사실상 없어요. 네, 몇 개 없어요. 몇 개. LG, 삼성, 현대 정도. 그러니까 친일파랑 다를 게 없어요. 친미, 친일로 하여금 나라가 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딴 새끼들이 또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 밥그릇 지키느냐 그런 거예요. 자기 밥그릇. 공무원은 목숨을 내놓고도 나라를 위해서 살 사람들, 나라를 위해 내 목숨 바치고 내놓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닌가 라는 퀘스천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에듀윌 보고 뭐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나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용기가 없다면요, 그 펜 내려놓으세요. 딴 일 하십시오. 공무원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바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고요. 공무원 되는 시험 공부 왜 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한다? 나라를 말아먹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전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직에 계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이런 내용, IMF 그 시절 이런 이야기 말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영화 기술. 저는 정말 이 영화에서 제일 아쉬운 게 허준호, 유아인 이런 분들이 이제 다니는 이 길이 1997년도가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좀 더 아날로그틱해도 됐었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분장. 2018년이 된 이후에 모습이 나오는데
조진, 김혜수, 뭐 허준호의 모습이 너무 할아버지야. 거의 뭐 80대에 가까이 돼. 근데 허준호의 아들이 취업준비생이란 말이지. 취업준비생으로 2018년도인데 그러면 내 또래랑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 또래야. 30대.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니거든.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리고 연기. 저는 유아인 배우의 연기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사람들이 나도 씨발 그럼 유아인처럼 해가지고 아주 큰 돈 벌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영화가 무슨 마치 기회장을 여러분 잡으십시오라는 잘못된 의도를 전달할 수 있지만 유아인이 연기로 이거 잡아냅니다. 써니에 나왔던 진주? 그 배우님이 연기를 못한 게 아니에요. 캐릭터가 너무 안 맞았어. 이 목소리 톤이 하이톤이니까 그 캐릭터랑 안 맞아. 좀 더 무거운, 좀 더 무게감 있는 사람이 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게 아쉽고 돈을 너무 조금 쓴 것 같아. 이 영화 좀 더 돈 써가지고 리얼리티를 좀 더 만든다면 좋았을 텐데 리얼리티에서 조금 좀 아쉬워요. 네. 그리고 그런 연출은 좀 신기한 게 그 IMF 총재가 그 김대중 대통령님 그 포스터 보면서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걔는 자막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정말 좀 신기해요. 하여튼 별점 매기자면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게 좀 있는 영화입니다. 디테일하지 못했다? 라는 거. 영화가 준비가 덜 됐는데 촬영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아쉽지만 그래서 1점 빼가지고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아까 맨 처음에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주옥 같은 영화지만 마음은 됐다 라고 하면 딱 맞겠네요. 그리고 이 영화가 맨 마지막에 관객들한테 의문점을 던져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언제 또 IMF 같은 위기가 따라올지 모른다 라는 의문을 던지고 의심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네트워킹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도래하고 네트워킹이 막을 수 없는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언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같이 조작을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요. 우리 이 영화만큼은 한번 의심 없이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그럼 이 감독님 말대로 모든 것들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살아봅시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랑 다르게 생각하셨다면 싫어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도 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요 자세 말고 총 쏘는 자세 말고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이 영화 보면 정말 바보 같거든요. 바보 같고 왜 저렇게 당하지? 왜 저러지? 왜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우리처럼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장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대신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가족들을 지키겠다는 굳은 마음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또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뭐 박수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끝내겠습니다.